어제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추후 변론이 있었죠. 정국기 교수. 네. 자,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 네. 마지막 추후 변론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하고 연계된 게 아니라는 또 이정희 대표의 반론도 있었고 예. 아로가 핵심적인 통진당의 조직인데 예. 이정희 대표는 핵심적인 조직이 아니고 일부 구성원, 그래서 일부 구성원들의 문제가 통진당에서 사유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예. 치열하게 논리 전개가 맞붙은 그런 그 어제였죠. 정준길 변호사. 네. 자, 어제 황교안 장관이 네. 바로 통진당 같은 정당은 암적인 존재다 네. 하면서 큰 뚝을 네. 자그마한 개미 한 마리의 구멍이 네. 그 제방을 무너뜨리듯이 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아주 소수지만 네. 극히소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폭력혁명을 노린다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네. 그걸 내자로 재괴의 혈이라고 했는데 네, 네. 어떤 뜻입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 제방에 조그만 구멍을 개미가 파서 구멍을 만든다 이런 취지죠. 예. 뭐 조금 아주 좀 강렬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예. 뭐 또 이정희 그 대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정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후배이자 또 서클 후배인데 몇 년 후배예요? 1년 후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악어의 눈물 같다. 그런 어허. 생각을 가졌습니다. 악어의 눈물. 네. 감성에 호소했는데 예. 악어의 눈물로 보였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독재 국가고 네.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글쎄 지금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통진당에서 네. 말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의 생각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건 흔히 얘기하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민주주의 앞에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보수보단 진보라는 말을 넣어서 마치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노동당의 정강 정책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정희 대표의 모습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거를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럼요. 예. 자, 정국기 예. 교수님. 문재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자, 마지막으로 거의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이 다가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의원은 진보정당 구성원 중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전체 의사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정당 해사 사유가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희 그 대표도 어제 그 나와가지고 네. 일부 구성원들이 한 거다. 사실 이 자체가 벌써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 정준길 변호사가 동아리에서 좀 잘 지도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네. 그 통합진보당 대표로서 참 잘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대선 때 그 스탠스라든가. 예.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 건데 예. 일부 구성원들이 한 행위다. 이건 예. 벌써 본인들이 잘못한 책임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달라라는 식의 그 문재인. 근데 일부 구성원이 핵심 구성원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우리 예. 헌법재판한테 판결한 문제인데 예. 뭐 저쪽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한 얘기는 벌써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됩니다. 자, 박상현 변호사. 예. 박지원 의원이 말한 정당 해산 심판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거? 저는 정당 해산 심판 이게 헌법재판소 생기기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결정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아직 이석기 위원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판결도 지켜봐야 되니까 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법원의 판결의 결과가 헌법재판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위반된 경우거든요.
현재 법원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은 목적이 아니라 활동에 관계된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더라도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날 수 있습니다. 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 제법 제40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냐? 네.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냐라는 문제예요. 예. 계속적으로 통진당은 그것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자꾸 증거 능력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위헌이 나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는 예. 여기에 과연 민사소송법 법리를 적용하느냐, 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법리를 적용하느냐가 오히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